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부구가 쏟아지는 화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좀 쏟아져 내려오는 느낌이었는데요. 네. 오늘 보면 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무슨 연어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거래소의 큰형님 삼성전자부터 잘 가고 있고요. 또 오늘은 원전, 또 뭐 재건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에코프로 참 잘해요. 그리고 포스코 DX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그야말로 하드 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시부터 2시까지 점심 드시고서 즐겁게 여러분 오늘도 종목 진단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재미난 랭킹도 함께 맞춰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참여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까요? 자, 여러분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고요. 02-325-8200으로 전화도 가능합니다. 전화 많이들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목소리 듣고 통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더 진단 내용이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꼭 갖고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 매수하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도 문의를 남겨주시죠. 네. 자,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800분이 넘게 저희하고 TV를 봐주시네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랭킹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뭘까요? 아마 초반에 많이들 얘기하셨어요. 오늘 그거니까.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오늘 키워드 먼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키워드 뭐죠? 초복입니다. 여기까지 맞추셨을 겁니다. 예. 여러분 초복이니까 다들 점심시간에 아마 비슷한 메뉴들을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드시고 계시겠고. 자, 그러면 초복을 주제로 이런 랭킹을 저희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뭘까요? 네, 초격차 복받기 특집. 초복입니다. 그걸 나눠 저렇게 쓴 거예요? 직장인 피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 1위는 뭘까요? 라는 순위거든요. 자, 그런데 삼계탕이 없어요? 왜 없냐면 일부러 뺐습니다. 삼계탕은 당연히 드셨을 테니. 그렇죠. 1위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무조건 삼계탕이니까 이 순위가 사실은 1위가 삼계탕이 맞아요. 그런데 삼계탕을 제외하고 그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추어탕도 있고 개인적으로 추어탕은 성인 돼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추어탕 잘하는 집 아는데 한번 가야겠네.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아니 제철 과일이 있어요. 제철 과일도 이게 초복에 먹는 겁니까? 그러게요. 보양식으로 제철 과일이 랭킹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초복이고 뭐고 저는 한우 먹고 싶네요. 한우는 저게 뭐 딱히 여름철 보양식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사시사철 먹고 싶은 메뉴가 아닐까요? 맛있죠. 자, 거기다가 장어. 이거는 뭐 보양식이 맞죠? 이건 무조건 탑3 안에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같이 자취하는 사람, 고향을 떠나서 혼자 사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그리운 건 바로 집밥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면 되게 막 힘들게 사는 것처럼. 사실 저기 동생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 집밥이 그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집에 있으면 거의 그냥 편의점 도시락 먹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대충 먹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그러면 건강을 많이 해치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집밥이 먹고 싶습니다. 조만간 찾아갈게요. 네, 이렇게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 1위가 뭘지 맞춰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반응 좀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시고 계실까요? 맞아. 요즘은 어린이집 엄마들도 이런 거 많이 하던데 밀키트 이런 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밀키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냥 그대로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 그렇죠. 조리가 금방 뚝딱 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리씨님께서는 슈박 하면서 제철 과일 수박 외쳐주고 계시는 거죠? 진짜 여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과일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오늘 점심에 이 수박을 먹었는데 말이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롱님, 유행커님은 정말 집밥이 그립겠어요. 네, 그립습니다. 한이님 장어 눌러주셨고요. 트리님, 집밥은 집에서 삼계탕? 맛있겠네요. 삼계탕 집에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양껏 먹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런 역시 메뉴 보양식 얘기 나오니까 다양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쵸.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양식 1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5위 이야기를 해보면서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을 같이 도와주실 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초복이잖아요. 보양식 순위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혹시 전문가께서 가장 좋아하는 보양식 메뉴 뭘까요? 삼계탕 빼고요.
저 앞에 나온 거 중에는 우리 앵커님들이 저 점심 때 먹었다 그러니까 수박을 제일 많이 먹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장어고요. 장어요?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이재필 전문가께서 항상 기운 넘치시잖아요. 에너지 대단하시죠? 전문가님 돈 많이 버셔서 저희 장어 좀 사주세요. 네, 다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께 원기 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을 만한 보양식을 직접 드리지 못하니까 진단 보양식으로 저희가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바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우리 버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우리의 천자. 버린님께서는 1위 장어를 외쳐주고 계시는데 훌륭합니다. 딱 이재필 전문가와 합이 딱 맞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종목 진단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자, 버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은요. 요거 테크윙 갖고 계십니다. 반도체 장비죠. 1,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3%. 아이고 저런. 1,900원 이요? 지금 보니까 주가가 8,000원 이 간당간당한 위치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네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흐름 다 좋았는데 최근 뭐 1, 2주 사이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1,900원이면은 거의 오래전이죠. 작년에 사셔가지고 그쵸. 쭉 들고 계시는데 최근에 올라오는 거를 되게 눈여겨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좋다 만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럴 때 왜 얼마나 하필이면. 허탈합니까? 이럴 때면 항상 그래요. 저기 조금 얼마 전에 고점에서 그나마 팔걸. 그러게 말입니다. 자, 버린님께서 이 걱정 후에 좀 덜어갈 수 있을 만한 전략이 있을지 추가 매수 전략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추가 매수를 하려면 지금이 이제 여기서 멈춰야지 추가 매수를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테크윙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떨지도 같이 봐주시죠. 예, 이 테크윙이 좀 그동안 되게 좀 힘을 많이 못 썼죠. 뭐 작년에도 1년 내내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올해도 마찬가지, 뭐 올해 초에 비하면 좀 올라온 모습이었는데, 뭐 전체 시장도 좀 상당히 좀 올라왔기 때문에 뭐 같이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게 뭐 이렇게 좀 힘을 못 쓴 이유는 1분기 실적입니다. 지금 뭐 1분기 실적이 워낙 좀 제대로 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보면, 작년에 이게 매출액이 1분기가 한 67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매출액은 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간신히 흑자를 낸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이게 실적이 제대로 안 따라주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좀 강한 탄력을 받지를 못했는데요. 자, 뭐 그렇다고 뭐 이 종목이 뭐 계속 이러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테크윙은 주로 하는 게 후공정 장비입니다. 자, 뭐 반도체 테스트 뭐 이런 거를 하는 테스트 장비를 좀 설계하고 개발해서 파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쪽이 상당히 좀 호조라고 그럽니다. 5나노 공정하고 7나노 공정 뭐 이쪽은 지금 공정 가동률이 90%에 육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파운드리 쪽은 저 시스템 반도체 쪽, 요런 쪽하고 연결이 되고, 지금 이 후공정 쪽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쪽, 요런 쪽에서 좀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요. 자, 요런 것들도 나중에 보면 테스트나 뭐 패키징 쪽, 요런 쪽들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이게 실적 발표가 빨리 했네요. 지금 발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올해 2분기, 23년 2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24억 정도 발생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요거 갖고는 많이 부족하죠. 작년 2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게 실적 때문에 제대로 좀 못 움직이는데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좀 지나고 삼성전자에서 또 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구축하고 뭐 그러면서 한 300조 정도 쓴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후공정 쪽, 뭐 이런 쪽은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제일 안 좋을 때 그럴 때가 주가가 바닥일 수가 있으니까요.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좀 제대로 올라온 것도 없고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적 부분들이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주가가 급하게 좀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조금 잡으셔도 좋다라는 생각인데요. 이게 긴 관점, 그러니까 뭐 한 내년 정도 이후 정도 뭐 그 정도까지 본다라면 어느 정도 뭐 주가는 우상향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봅니다. 올해 실적이 되게 안 좋으면 내년에 조금만 좋아져도 뭐 기저효과라는 거 이런 부분들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 추가 매수를 원하시면 13% 정도 보유하고 계시니까 뭐 가능할 수는 있겠네요. 자, 일단 뭐 쫓아가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 좋은 가격이 올 겁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대는 뭐 한 7,500원 아래 구간 정도, 뭐 그 정도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 좀 중장기로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추가 매수는 7,500원 아래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크윙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7,500원 그 아랫단으로 오게 되면 그때 한번 매수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리님 이제 이해되셨죠? 테크윙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아리아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뭐 쏩니다. 이 종목은. 이거 아까 저희 오프닝에서 언뜻 언급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와, 이거 뭐 코스피를 이전 상장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뭐 말도 안 되게 사실 지금도 되게 높은 가격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거의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와, 2만 원을 뚫어내네요. 보세요, 지금. 야, 그런데 매수 가격 이거 뭐예요? 축하드립니다. 12,360원에 12,360원에 10%.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기세가 꺾이질 않았어요. 예. 장대 양봉을 쫙 뽑아내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매도할까요? 아니면 더 가지고 가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이거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왠지 내일 음봉 나올 것 같은 약간 그런 묘한 그런 불안감.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은 사실 몇 배 가는 게 꽤 많으니까. 에코프로처럼. 더 갈까? 심지어 뭐 이거 한 두 배 여기서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 반대 사이드로 또 그런 생각도 있겠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아낙님께서는 고민하시다가 잘 올리셨습니다. 우리 이재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죠. 전문가님, 포스코 DX입니다. 오늘 뭐 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상한가 가까이 이렇게 급등한 모습인데요.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딱 일봉 보고는 좀 답이 안 나오죠. 지금 요게 만약에 27% 정도 급등한 모습이니까요. 뭐 여기서 뭐 상한가를 말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앵커님들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은 한번 가면 좀 무식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처럼 뭐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뭐 이전 상장이라는 거 이게 이렇게까지 움직일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죠. 뭐 재료의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좀 과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게 또 오늘 이렇게 있다가 상한가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내일 아침에는 또 상한가 들어가서 상한가로 이렇게 마감이 되게 되면 내일 또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매도도 고려하고 계신다라는 거 보면 크게 아주 이렇게 길게 갖고 가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면 뭐 내일 정도에 파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상한가를 들어가지 않고 좀 밀리면 그때가 문제인 거죠.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참 옆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분차트를 좀 켜놨는데요. 저 분차트를 잘 안 보는데 워낙 급등한 종목이니까 분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보시면 지금 여기서 한 19,500원 정도 된, 19,500원 좀 위에, 2만 원 약간 아래에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1차는 일단 이 가격대예요.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5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현재 가격에서 한 7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기다려 보셨다가 뭐 일단 그냥 바로 이렇게 좀 있다가 상한가를 이렇게 넣고 뭐 굳히고 있으면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거고요. 만약에 19,500원 아래로 주가가 좀 밀리게 되면 지금하고 한
75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 정도 수준까지 밀리게 되면 좀 더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아라아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바닥에서 사는 거 전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타이밍 기가 막히죠. 차트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바닥에서 올라가기 전에 딱 사셨다가 쭉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 19,500원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진단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가기 전에 오늘 랭킹 주제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초복이죠. 초복 특집입니다. 초격차 복받기 특집. 진짜 제목을 잘 붙여요. 우리 그렇습니다. 제작진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자, 직장인이 고른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 1위를 맞춰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5위부터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에 랭크된 보양식은 뭔가요? 5위는 집밥입니다. 네, 12.4%가 바로 집밥을 보양식으로 골랐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집밥이라는 게 보양식, 특별한 음식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식사, 어머니, 아버님이 내려주신 이 양식, 이 그리움, 가족 간의 정, 이걸 현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아닐까.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유창호 앵커 빨리 집에 가야겠네요. 거의 제 그 감정이입이 많이 돼가지고 네. 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밥은 맛도 맛있지만 정성이 되게 중요해서 맞아요. 꾸준하게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집밥같이 여러분 따스하게 정성 들여서 저희가 종목 진단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볼까요? 여러분 종목 진단 하는 동안에 4위도 한번 맞춰보시고요. 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뭔가요? 애니님께서 네. 올려주신 종목이죠. 요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갖고 계십니다.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되게 오랜만에 보여요. 이거 2021년 그 2년 전이죠? 예. 하반기 때 그때 P2E 메타버스 요런 거 날아갈 때 맞아요. 같이 갔죠, 덩달아. 제 기억으로는 암호화폐 관련된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그때 2만 원까지 찍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뒤로 많이 빠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주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네. 현재 보시죠. 6,000원 아래입니다. 어허. 그런데 매수 가격이 애니님 8,290원이에요. 꽤 됐네요. 네, 10% 비중이시고요.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언제쯤 다시 올라설 수 있을지 이게 지금 흐름 자체는 썩 좋지는 않은데요. 그러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이거 손실이 꽤 있는데 앞으로 좀 희망이 보이는 종목일까요? 네, 이게 갤럭시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증권형 토큰 관련주로 좀 엮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비트코인 결제 전문 기업, 코인플러스나, 요런 쪽하고 결제 서비스, 요런 것들도 제휴계약 체결을 하면서, 좀 과거에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지금 매출의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 매출의 70% 이상이 이 전자결제 사업 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자결제가 좀 이렇게 많이 되는 그런 때 주가 실적 자체가 좀 잘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지금 저는 이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많이 좀 이렇게 다운이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가 좀 이렇게 좀 호황으로 좋아지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갤럭시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실적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요게 작년에 일단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4억 정도 매출액은 작년보다 올해 1분기가 늘었습니다. 매출액은 많이 늘었는데 이게 당기 순이익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한 37억 정도 되는데 올해 1분기에 29억밖에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되는 그런 2,2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자, 이게 주가 자체가 싸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주봉상 아까 좀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그냥
2021년도였네요.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러다가 지금은, 이게 주봉상으로 조금 이렇게 바닥을 다져가는 듯한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얘기가 또 조금 틀려집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저점을 찍었던 자리 있죠. 여기가 저가가 5,500원 정도네요. 5,500원 정도인데 지금 뭐 살짝 깼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5,500원이라는 가격이요. 이 가격은 오히려 뭐 언제쯤 올라갈까 이런 거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가격 5,500원이라는 가격이요. 이 가격은 깨지 말아야 된다는 걸 먼저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500원이라는 가격대를 안 깬다라면 뭐 일단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인데 기술적으로는 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평선 자체가 이렇게 정배열돼 있을 때 가장 아래 뭐 장기 이평선이 있고 그 다음이 240선, 120선, 60선, 20선, 5일선 이런 주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갤럭시 머니터리를 보게 되면 뭐 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이평선 자체가 이렇게 다들 뭉쳐 있는 상황에서 좀 이제는 이평선이 뭉쳤으면 흩어지는 그런 국면도 나올 텐데요. 이 제반 이평선들이 우하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돌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5,500원이란 가격, 이 가격을 깨면 좀 더 한 번 정도 뭐 추가로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가격을 뭐 5,500원을 깬다라면 요게 그 다음 지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4,500원 근처 정도 그쯤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손절가 뭐 그 부분을 좀 먼저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자, 뭐 반등 시에 요게 뭐 올라온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게 되면 한 7,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절가 5,500원, 목표가 7,000원 정도 뭐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터리 봐드렸습니다. 올해 좀 고생을 하고 계신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손절가 매도가까지 설정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가격대를 참고하시고 앞으로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님의 갤럭시와 머니터리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전화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TK 케미칼이요. TK 케미칼. 네.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2,900원에 30%요. 2,900원이요. 3,900원. 아, 3,900원. 아이고, 손실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아니, TK 케미칼 지금 차트 보니까 아이고, 계속 내려가네요. 정말.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아, 이게 그러게 진짜 말입니다. 오래 들고 계셨고 계속 손실이라서 이거 사실 매수하셨던 가격도 꽤 이미 많이 내려가 있었던 가격대인데요. 네네, 또 뭐 인적 분할 얘기도 있었었고. 그러게 많이 내려간 가격대인데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그 기업이 좋지 않은가요? 아, 그러니까 TK 케미칼이 안 좋은 기업인 거냐, 뭐 이런 기업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업종이 화학업종이죠? 그렇죠. 케미칼이니까요.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분석도 좀 도와드리고 가격 네. 전략도 같이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TK 케미칼입니다. 예, 기업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망도 궁금합니다. 네, 이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화학 섬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지금 뭐 그런 쪽이 석유화학 쪽이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게 조금 다른 뭐 그런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이었습니다. 이게 과거에 정치 테마주로 좀 엮였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민주당 전 대표,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관련주로 좀 이렇게 엮인 그런 종목이라서 뭐 그런 과거 정부 때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좋았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그런 기업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게
뭐 상당히 꽤 오래 되신 것 같은데 1년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저 민주당 쪽 관련되는 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1년 되셨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1년 전에 같은 경우 조금 좀, 이 정권이 이미 바뀌어 있을 그런 때였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께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꼭 좀 실적은 꼭 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매수를 하셨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저 보시면 3,900원 정도면 주가가 이때쯤 되겠죠. 한 작년 9월 달 정도, 뭐 그때쯤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벌써, 이때면 6월 달 실적은 나왔을 겁니다. 작년 2분기 실적은 나왔을 텐데, 작년 2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비해 갖고 확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전기 대비해 갖고도, 작년 1분기에 한 225억 벌었는데, 저 작년 2분기에는 55억밖에 못 벌었습니다. 심지어는 3분기부터는 적자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실적을 조금 이렇게 빨리 이렇게 좀 체크를 하셨으면 빠른 대응이 가능하셨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올해 1분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4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매출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1분기에 2천억 정도였는데 지금 1290억, 그러니까 1300억이 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죠. 자, 이게 주가 자체가, 뭐 좀 이렇게 움직이려면, 올라오려면요. 좋은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우상향 하는 모습이 나오려면 실적이 돼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실적 부분들이 안 되고, 더군다나 뭐, 실적이 이익이 좀 줄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적자 전환을 했고요. 자, 뭐, 이런 상태다라면, 올해, 좀, 영업이익 적자 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게, 전저점이라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여기 전저점은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깨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마찬가지, 여기서도, 전저점을 깨고, 이 정도 수준이죠. 자, 이때는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점을 계속 낮추는 모습이 나오죠. 저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상향하는 종목이 아니라 우하향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들이 언제 이렇게 돌아설지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가 제가 제일 답답한데요. 손절도 뭐 한 1, 20%선, 그러니까 계좌가 많이 깨지기 전에 이 손실이 많이 커지기 전에 의뢰를 하시면 뭐 손절을 치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손절을 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벌써 지나버렸습니다. 자, 좀 답답한 상황인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깨고 내려가니까요. 시청자님께 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좀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손절은 가능하신가요? 그러니까 네. 네, 시청자님 손절도 가능하세요? 네, 더 내려가면 손절도 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손절을 감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점을 계속 낮추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뭐 이런 쪽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조금 반등 나왔다가 더 빠지고 또 조금 반등 나왔다가 더 빠지고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실적 부분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뭐 손절 감행하시고 뭐 다른 종목에서 좀 실적 되는 종목들이요. 요런 쪽에서 조금 복구하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가능하시다라면 손절 감행하는 거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닥 좋지가 않고 기술적 반등이 있습니까?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2평선이 한계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2평선이 있는 자리는 뭐 2,3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인데요. 지금, 저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 갖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뭐 그런 수준이다라는 생각이니까
또 뭐 그 22평선에 닿으면 팔아야지 하고 그렇게 있다가 잘못하면 또 못 팔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손절을 뭐 하실 수 있다라면 뭐 일단 저 생각 마음 먹었을 때 그때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기술적 반등을 기다려 보신다라면 22평선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격은 2,300원 정도인데요. 저라면 그냥 현재 그냥 바로 정리를 하고 뭐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낼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2,300원이라고 합니다. 참고되셨죠? 네네. 네, TK 케미칼 잘 대응해 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TK 케미칼 우선은 손절. 네. 두 번째가 이제 2,300원 기술적 반등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왕이면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종목 진단 도와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에너지 넘치는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랭킹쇼 오늘의 주제 4위 가보겠습니다. 초복이니만큼 여름 최고의 보양식 순위를 골라보고 있습니다. 4위 공개해 주시죠. 밥보다 좋은 거. 직장인이 뽑은 거, 4위는 추어탕이었습니다. 네, 네. 추어탕이 인기가 생각보다 많군요. 그렇습니다. 저만 안 먹는 거였군요. 많이 드세요? 저는 이제 때가 되면 먹죠. 아, 그래요? 그럼요. 이제 이게 다른 분들도 다 몸 챙기는 거 다 소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네.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그걸 좀 더 많이 고려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어릴 때 네. 어머니 아버지께서 뭔지도 모르고 일단 먹어보라고 주셔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왠지 알려주면 안 먹을까봐. 그래서 일단 먹고 나서 정체가 이거다. 어쩔 수 깜짝. 없었는데 커서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 보니까 한 번쯤 조만간 먹어보러 가야 되겠네요. 고소한 거 좋아하시고 네. 약간 진한 거 좋아하시면 네. 저기에다가 또 이제 같이 이렇게 딱 한 잔 하시면서 하면 딱이죠. 예. 우리 이종모 전문가께서 예.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매기 매운탕, 염소탕. 근데 매기 매운탕과 염소탕 왠지 저거는 진짜 보양식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그거는 생각도 못 해봤던 당이랑 당은 다 먹는다는 우리 이종보 전문가. 갑자기 예, 채팅창에서 한마디. 그렇습니다. 채팅창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3위 한번 맞춰보시죠. 네. 자, 저희는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좀 볼 텐데요. 이번 종목이 유튜브에서, 이분은 저희가 아까 전에 네. 말씀드렸던, 저희가 아니라 제가 언급해드렸던 오늘 랭킹쇼 지금 공개되자마자 1위부터 5위까지 한 번에 다 말씀해주신 분이 바로 이 김진용님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진용님의 종목 진단 저희가 지금 도와드립니다. 자, 이번 종목은 후성 갖고 계시네요. 자, 후성의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자, 후성의 매수 가격이 13,0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지금 후성이 현재가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12,630원인데요. 1.36% 오늘 상승 중입니다. 자, 그러면 후성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후성 갖고 계시는데요. 후성의 앞으로의 전망,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일단 후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성이 원래 이제 이 반도체형 특수가스 관련돼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반도체형 특수가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업황이 또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사실 최근에 살짝 좀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하락하는 그러면서 시장의 관심에서 살짝 이제 멀어진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후성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으로도 새롭게 이제 모멘텀을 확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죠. 전액 생산에 관련된 모멘텀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뭐 전액 그 다음에 지금 이 뭐 총명 첨가제라든지 뭐 전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산 능력을 꾸준하게 어느 정도 키워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후성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정리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현재 이 저점 구간에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구간이면 바닥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진입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후성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어느 정도 짚어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짚어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지금 현재 뭐 반도체 업황도 지금은 없지 않아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이 후성의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때문에 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13,000원 구간,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약 13,500원에서 14,000원 구간까지 이 구간을 또 뚫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려면 앞선 구간에 이 정도의 물량들이 조금 쌓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후성이 어느 정도는 주목을 받아줘야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게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 2차든지 지금 장비 쪽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서 2차든지 장비 쪽으로 교체를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기다려보겠다라고 이제 하시면 결국에 후성은 반도체 쪽에 이제 업황 회복,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차전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는 부분이 필요한 건데 결국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 주목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목도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강함의 정도가 다를 겁니다. 때문에 나는 조금 더 기다리고 수익권에서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3,000원 중반대 정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구간 뚫어주면은 14,000원 중반대 정도까지 2차 목표가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너무 길게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시면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하고 2차전지 장비 쪽으로 교체를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성 살펴드렸습니다. 후성이 사실 얼마 전에 17,000원대 주가 좀 한 번에 쭉 잘 가주다가 내려와 있으니까요. 좀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후성에 대한 자세한 종목 진단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 뭐 2차전지 장비 쪽의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는 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잠시 종목 진단해 보고 왔고요. 유튜브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풍성하죠? 아니, 채팅창에 갑자기 이종보 전문가님 오시더니 마제스터 전문가님도 오셔가지고 랭킹쇼 출연하시는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다 모이시는 거 아닌가? 지금 권미란 앵커도 있고요. 네, 재밌습니다. 오늘 실시간입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멘트도 하시면서 같이 네. 얘기하면 또 좋은 정보 또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 반응도 좋은 게 똘리님께서 우리 전문가님들 재밌으시네요. 황미소님, 연예인도 채팅방에 오시네요. 이 토마토에서 우리 전문가님들은 연예인이죠. 그렇죠. 이거 만나기가 힘든데 이런 식으로 또 같이 또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희도 오며 가면서 전문가님들 보면은 뭐 연예인 같아요. 방송에 못 돈 사람이다. 와, 이종복 전문가다. 이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네, 아주 창피합니다. 자, 만년필님 연예인 맞죠? 자, 네. 그러면 우리 연예인들과 함께하는 랭킹쇼 두 진짜 번째. 비주얼부터 연예인인 김영일 전문가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구나리님께서 올려주신, 웃고 계시네요. 자, 구나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기인데요. 17만 7천 원에 사셨네요. 네. 손실이 좀 크십니다. 사실 삼성전기는 뭐 예전부터 워낙 국제가 종목이고 좋은 평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주가가 맨날 안 가요. 잘.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가 최근에 하락분을 조금은 날려주는 조금은 속 시원한 장대 양봉이 오늘 나와주고 있고요. 대신에 보유가 30%예요. 네. 그러니까 나름 뭔가 이 삼성전기와의 그런 인연이 너무 복잡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힘듭니다. 아하. 추가 매수 생각하시나 봐요. 얼마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할까요? 지금 울고 계시거든요. 꼭 추가 매수 말고 다른 방법 찾아봅시다. 자, 전문가님, 삼성전기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조금 이제 많이 기다리신 것 같거든요. 많이 이제 기다리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오늘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실적 하반기에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잖아요. 원래 이제 IT용 MLCC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제 큰 모멘텀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전장용 MLCC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전장용 MLCC가 이 성장의 주요한 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서 IT 쪽의 MLCC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이제 오늘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현재 주가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 추가 매수한 단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 저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앞에 이 매물 구간이 좀 너무 두텁습니다. 한 14만 원 중반대, 그다음에 뭐 15만 원대, 15만 5천 원대 이 정도까지는 적어도 뚫어줘야지 이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해줬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을 보게 되면 오늘 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앞에 매물 구간이 워낙에 많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수급 자체도 오늘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현재 이 오늘의 상승은 삼성전기가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분명하게 반영이 되기는 한 건데 지금 현재 앞선 매물을 삼켜낼 만큼의 힘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타이밍이 언제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현재 단가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는 단가가 있죠. 약 13만 원 초반대에서 15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일단 이 정도 구간을 어느 정도 이제 매물을 좀 뚫어주는 그러한 강한 수급이 동반되는 상승이 나와 주어야지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매물을 좀 소화를 해준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한 16만 원 중후반대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앞선 매물을 확실하게 뚫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크게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추가 매수를 확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확신이 들어서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들어오고 무언가 반응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이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삼성전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 한 13만 원 중반대에서 14만 원 정도까지 바닥을 잡아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 한 15만 원 정도까지 있죠. 이 정도 구간까지 어느 정도 돌파해 주는 거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이제 어느 정도 동반되면서 이 매물대로 소화해 주는 구간이 나와 줄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힘이 동반을 해주면서 앞선 매물을 소화해주는 그런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 줄 거거든요. 지금 이제 워낙에 오래 기다리셨는데 하반기에는 어찌됐든 좋은 내용이 조금 더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분명히 더 반응을 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기는 조금 더 이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가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추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을 기다려서 이 수급이 확실하게 또 들어오는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향후에 그러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나리님의 삼성전기 잘 수급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일 전문가가 수급 전문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거 그냥 봉만 보지 마시고 밑에 이제 거래량 있잖아요, 이거. 이거 딱 보시고 또 외국인 기관의 수급 딱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랭킹쇼 오늘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초복이죠. 초격차 복받기 특집. 직장인이 고른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 1위를 맞춰보러 가고 있는데요. 5위가 집밥이었고 4위가 추어탕이었습니다. 3위가 뭘까요? 아니, 제철 과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좀 신기하거든요. 나 그게 오일 줄 알았는데. 자, 3위 공개하겠습니다. 고기인가요? 3위 뭔가요? 제철 과일 나왔다, 드디어. 아니, 과일이 추어탕을 저렇게 제껴요? 그렇다면 저기 제철 과일도 싸니까 그거 먹는 걸로. 대단한데요? 와, 과일이 19%. 수박 시원하게 근데 보입니다. 수박을 딱 보니까 이거 네.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원합니다. 수박 지금. 하나 싹 먹으면 사실 뭐 배부르게 밥 안 먹어도 그럼요. 수박 하나만 해도 네, 충분해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수박을 또 먹고 싶어지네요. 맛있겠어요. 자, 군침 한번 쓱 한번 삼켜보면서 3위 공개드렸고요. 예. 1위, 2위는요. 장어와 한우가 담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둘다 한마디만 비싼 말씀드리면 삼계탕은 당연히 1위니까 삼계탕 제외예요.
삼계탕 빼고입니다. 네. 자, 그 이외에 장어와 한우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그쵸? 1위와 2위가 뭘지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보죠.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신기예요. 한신기계요. 예. 이거 오늘 굉장히 솟구치는데 뜨겁죠? 매수한 타이밍이 궁금해집니다. 매수가와 비중 말씀해 주실까요? 네, 6,960원이요. 6,960원에요. 네, 비중은요? 15%예요. 혹시 이거 매수 언제쯤에 하셨어요?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요. 예, 예. 저기 근래 와서 더해서 7%를 그래서 15%를 받았어요. 추가 매수를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신기계 사실 원전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 높게 갔을 때는 정말 대단한 기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그렇죠.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많이 내려왔죠. 자, 그러다가 오늘 모처럼 솟구치는 모습. 이제 원전이 다시 가는 건 아닌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 그쵸. 일단은 오늘 윗꼬리를 좀 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단발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다시금 원전의 전성 시대를 보여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점 어떤 점이실까요? 글쎄요, 저는 이걸 한 6년, 7년 전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7년 동안은. 아, 네. 수익을 보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재매수를 한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이번에도 수익 볼 수 있을지 여쭤볼까요? 글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한신기계, 매매를 해보셨던 경험이 여러 번 있네요. 자, 한신기계 지금, 현재는 1년째 보유를 하고 계신 거고, 올해 지쳤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솟구칠 타이밍 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이제 지속성을 보이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상승이 나온 부분은 일단 두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유럽 순방 중이면서 폴란드에서 이제 또 새롭게 이 원전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퐁투누프 원전 프로젝트가 이제 폴란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까지 본계약 체결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원전 쪽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상승은 지금 현재 무언가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는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나온 이슈에 의해서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어느 정도 좀 봉을 지켜주면서 밀어주는 움직임들이 중요했었는데 지금 원전주들이 보게 되면 대장주와 2등주, 3등주들이 좀 나눠져 있죠. 지금 이제 우진도 그렇고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봤을 때 한신기계가 대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우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다 마찬가지지만 원전주들이 지금 오후까지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흐름을 굉장히 좀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럽 순방이 당일로 끝날 게 아니라 약 한 10일 정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폴란드를 아직까지 안 갔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원전주들이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까지 저는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수급을 밀어줄 줄은 몰랐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보게 되면 보성파워텍, 보시듯이 밀어주고 있죠. 쭉쭉쭉. 일진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어준다는 느낌이 충분히 들고 우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밀어준다라는 느낌이 충분히 들고 있는데 한신기계는 무언가 윗꼬리 달고 지금 조금 빠지고 있죠. 원전주 중에서 지금 현재 1등, 2등, 3등 지나고 약 4, 5등 정도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신기계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한번 비중 축소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는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상승도 어느 정도 적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오늘 20%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중 축소를 조금 고려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오늘 당장 비중 축소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원전주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구간에서 조금 더 흐름을 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실 때 보게 되면 오늘 약 한 6,500원 구간 그대로 이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매물 구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6,000원 중반대 정도에 지금 현재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일단 다시 한번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저가가 약 한 5,800원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갭을 또 메꾸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원전은 대장이 우진, 일진파워, 보선타워텍 이러한 종목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흐름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제 같이 밀고 가줘야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더 밀고 가기는 가줄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 한신기계도 같이 따라가는 흐름이 나와줄 텐데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약간 따라가는 4등, 5등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왔을 때 한 6,000원 초중반대에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최소한 비중 축소 정도는 진행을 해주셔야지 또 향후에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또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염두를 하시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전략님 한신기계 살펴드렸습니다. 6,000원 초중반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비중을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참고되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까지 마무리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혁일 전문가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혁일 전문가와 함께한 종목 진단까지 마무리를 해 봤습니다. 야, 자, 이제 그러면 시간 벌써 많이 지나갔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1, 2위만 딱 남았는데 와 뭐가 되든 맛있겠다. 장어랑 하루 다 먹고 싶어요. 아, 동시에 누가 좀 사줬으면. 예. 자, 1위와 2위 누가 사죠, 저거를. 자, 이재필 전문가가. 공개하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공개해주세요. 네, 역시 장어. 역시 장어가 한우야 사실 뭐 여름철 특별한 느낌보다는 사시사철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 그래도 좋은 날에. 10.7% 2위에 올랐고요. 그렇습니다. 장어는 역시 보양식 이미지가 강하네요. 그렇습니다. 양념보다는 네. 좀 물 좋은 걸로 해서 소금구이로 먹는 게 장어는 이겁니다. 자, 역시 삼계탕을 제외하고 압도적인 차이로 장어가 보양식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 물론 삼계탕이 압도적으로 유리입니다. 오늘 네. 많이들 드셨죠? 자, 조복 특집으로 이렇게 랭킹쇼 꾸며봤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죠. 네, 보양식 잘 드시고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